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앞에서도 다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가인 인순이의 OK 평창을 배경으로 해서 이 소리를 들어보시죠. 승리의 그날 위해 힘차게 OK 평창.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시기, 장소, 형식 등의 구애됨이 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북한 쪽 반응은 아직 안 나왔죠? 통일부가 오늘 오전 9시, 오후 4시 두 차례 판문점 연락관 통해서 전화통화를 시도했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고요. 또 북한의 관영 언론도 우리 정부의 어떤 제안을 보도하는 등의 이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기나 장소에 대한 이제 제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는데 오늘 이당현 국무총리가 만만치 않은 대화가 될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전 정부에서 이 당국회담을 준비하다가 급 논란 이것 때문에 무산된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좀 안 되겠죠. 만약에 제대로 대화가 되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할 가능성도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고위급 인사 가운데 누가 오느냐 이것도 관심사죠. 이 가장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게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최근에 발탁된 최위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인데요. 이 사람은 고위급 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평창에도 올 가능성이 높은데 대남 분야에서 오래 일하긴 했지만 실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언론은 현재 2인자인 최룡해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일종의 특사 형식을 띠고 평창에 오는 경우 이걸 이제 최대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예. 아직은 가능성이 크진 않은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고위급 회담이 잘 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겠죠. 2014년에 황병서, 최룡해와 함께 김양건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 왔던 일과 비교를 해보면 대남 비서이자 통일전선부장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진 김영철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군 출신이고 천안함 침몰과 같은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이 정찰 총국장을 지냈기 때문에 대화 국면에서 성과가 나겠느냐 또 우리가 흔쾌히 받을 수 있는 인물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반응은 나왔나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켜보자 이렇게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지금 반응이 없는데요. 다만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존 볼턴이 현지 시간 1일 내 폭스뉴스 나와서 한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제안들은 프로파간다에 불과하고 미국이 선제 타격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것이다 라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선제 타격을 유력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교체될 경우에 유력한 후임자로 언급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북한의 반응 어떻게 나온지 그게 제일 먼저 지켜볼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고준희 양 실종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요. 오늘 범인들이 이 중에 일부 사실들을 자백을 했습니다. 친부의 내연녀인 이모 씨가 숨진 준희 양 안매장에 가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이로써 혐의를 받고 있던 친부 고모 씨와 그의 모친인 김모 씨, 내연녀 이모 씨가 모두 이 혐의를 인정을 한 셈이 됐습니다. 네. 혐의가 드러날 위험을 감수하고 8개월 만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것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이건 이날 고모 씨와 이모 씨가 결별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밝혀졌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사망 원인인데 고모 씨는 폭행 사실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연녀인 이모 씨도 폭행에 가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 이모 씨는 폭행을 주로 고모 씨가 했고 자신은 가담한 일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아까 자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일단은 자기 주장인 거지 아직 다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그 관련 뉴스도 좀 전해주세요. 지난달 31일 새벽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불을 내서 4살, 2살 아들과 15개월 딸을 숨지게 한 정모 씨에 대해서 오늘 중과실치사,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 이 정모 씨는 담배를 피우던 중에 막내딸이 울어서 이불에 담배불을 껐고 이후에 딸을 달래주다가 잠이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정모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녀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화재 원인이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가정 불화를 비관한 방화인지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뉴스들 계속 끊어지지 않는군요. 참. 다음 뉴스는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7년 전 숨진 우동민 씨에 대해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동민 씨는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장애인 단체의 인권위 청사 정거농성에 함께했는데요. 당시에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장애인 활동 지원 법안을 규탄하면서 현병철 당시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었습니다. 예. 이때 인권위가 전기와 난방을 끊고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해서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들이 제한됐었는데요. 우동민 씨는 이로 인해서 농성 사흘 만에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는 것이죠. 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를 한 그런 사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권회는 2012년에 국회와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이 문제를 추궁을 받았는데 예. 인권 침해한 사실은 부인해왔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0월 말에 인권위 내부의 법적 자문기구인 인권위 혁신위가 출범을 하고 나서 이 사건을 인권 옹호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예회복과 당시 행위에 가담한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조사팀 구성 등을 권고를 했는데 오늘 사과는 이 권고사항들이 어떤 첫 번째가 이행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이 오늘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1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성급하게 수색을 종료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어떤 10만 명의 국민 서명을 받은 것도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는 작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는데요.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가 됐는데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은 실종된 상태고 여태까지 사고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죠.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도 1호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특히 불명확하다, 이거 조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목은 어떤 대목입니까? 이 지난해 4월 9일 날 새벽에 사고 해역을 수색하던 미 초계기가 구명정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우루과이 해상구조본부가 이것은 기름띠일 수도 있다 이런 공문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같은 날 오후에 한 방송사가 이 구명정으로 추정된 물체는 기름띠다라고 기정사실로 보도를 하면서 이 구명정의 존재 자체는 사라지게 됐다라는 건데요. 이 전체적인 과정은 독립 PD 김영미 씨가 4개국 67일에 걸친 이 사건의 추적 과정을 쓴 시사인 12호로 기사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MBC가 새롭게 준비한 PD 수첩이 9일날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자, 다음 뉴스요. 이란 반정부 시위가 6일째로 접어들면서 사망자 수가 최소 20명으로 늘어났다라는 소식인데요. 시위는 지난 12월 28일에 시작이 됐는데 2009년 부정선거에 반대하기 위한 녹색운동 이래로 가장 규모가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한다면서도 위법행위에는 가차없이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 4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이 시위대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뭡니까? 처음에는 물가 등의 경제난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는데 하산 로하니 정권의 반대 성격이 짙어진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을 보면은요. 현지 시위대의 구호를 보면 1979년 혁명 이후에 이어진 이란식 신권 정치에 대해서 노골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로하니 정부가 핵 합의를 통해서 오바마 미 행정부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각종 동결 자산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이걸 생산활동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등의 대외 혁명활동에 투입한 것이 이 경제난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로하니 정부는 이슬람공화국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개혁을 약속했던 온건파 정부였는데 그럼에도 최대 난국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태도입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이란의 핵 합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온 게 트럼프 행정부인데 일단 이란은 변화할 때라면서 시위대 지지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할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를 신규 제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2009년 반정부 시위 때 오바마 행정부는 실질적인 조치에는 나서지 않은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란의 정정부라는 우리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죠. 범위를 좀 넓히는 최근에 UAE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좀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서 삼각산에서 어젯밤 불이 났다고 합니다. 오후 1시 20분을 기준으로 큰 불길을 잡았고 잠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100만 제곱미터 약 30만 평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진화 작업이 어려운 한밤에 산 정상에서 불이 나서 이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일일이 물을 등에 지고 산에 올라가서 불을 꺼야 했다는 것이죠. 아이고. 또 화재 현장의 습도가 낮아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것도 이 피해를 키웠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이 사실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불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